고영태 1단과 기자와 검사, 검사와 특검, 그리고 촛불은 왜 시작됐냐? 그건 제가 기사를 쓰지 않았습니까? 예. 투기자본 감시센터라는 데서 그렇습니다. 9월 29일 날 고발장. 그러니까 검찰은 을시군이 하고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사건. 고발장을 아마 통해서 내게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9월 29일 날 고발장 내면서 촛불 집회를 하려면 시위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예. 그럼 그 시위 허가 30일 전, 집회 시작 30일 전 또는 집회 시작 2시간 전이거든요. 예. 딱 그때 내고 난 뒤에 10월 29일부터 제1차 촛불이 시작됩니다. 예. 딱 그런 다 인연의 맥들이 있습니다. 예. 이제 제가 할 일은 일단 이 헌법재판소 이 결정문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저는 그러니까 이거 누구를 지금 뭐 위한다 그게 아니고 국민들이 이 결정문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달라. 문제는 뭐 정치보다 사실은 가장 기본적으로 확정이 되어야 할 거는 팩트잖아요. 예. 사실이 뭐였나 도대체가. 예. 결정문을 보고 우리가 사실을 알기 어려웠어요. 사실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마치 그 결정문은 김수현 녹음 파일이라는 게 공개되기 전에 만들어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쭉 그동안에 진행이 되면서 몇 가지 밝혀지기도 했는데 그 밝혀진 사실들도 가만히 되어 있지 않은 결정문이라는 사실을 정주필 교수는 그 예단을 이미 갖고 있었다. 그 전부터 갖고 있었다.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언제부터 이런 식의 결정문이나 언제 이런 식의 하나의 잘 짜여진 사건 개요를 가지고 있었을까? 뭐 본인들 말로는 매일 이제 재판이 끝나고 나면 자기들끼리 평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평의 과정에서 언제쯤 이런 기본 얼개가 완성이 되었을까? 아니면 초창기부터 그랬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가져보고 하고 그런 거 제가 쭉 썼는데 김수현 녹음 파일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2016년 3월 무렵입니다. 네. 3월 무렵, 3월 4일자예요. 3월 4일자 1분 12초짜리 녹음 파일인데, 그리고 3월 무렵은 자기네들이 이제 돈을 빼먹으려고 하다가 다 잘 안 되고 하니까 이제 어째서면 좋을까? 자기네들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이 사건을 보도한 TV조선 기자를 압박을 합니다. 예. 야, 우리가 의상실 CCTV도 줬고 자료 갖다 줬는데 왜 안 쓰느냐? 기자는 못 쓰죠. 기사가 안 되니까. 범죄가 있고 해야 기사가 될 건데. 그래, 못 쓰고 있으니까 막 억박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기자가, 내가 유명한 검사를 내가 만난다. 다음 주 월요일 만난다. 그래서 그 검사를 만나고 난 뒤에 내가 앞으로 계획을 알려주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된 모양이에요. 예. 그 내용을 김수현이가 고영태한테 보고를 합니다. 예. 그 기자가 검사를 만나가 그리고 난 뒤에 입장을 알려준다니까 우리도 그 기자도 조심해야 되고 또 그 검사도 우리도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검사에 대한 단서를 하나 남깁니다. 김수현이가. 그리고 그 검사가 누군지 추정할 수 있는 단서예요. 이름이 나온 건 아니죠? 아닙니다. 이름은 없습니다. 신정아 변장균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다. 유명한 검사다. 그러니까 그 검사도 소위 김수현은 대충 알아요. 누군지. 그러니까 그 검사한테도 우리 말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뭘 해야 됩니다. 하는 걸 이제 고영태한테 보고한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신정아 변장균 사건이 2007년도 노무현 정부 때 벌어집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기록을 다 뒤졌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 사건을 수사했던, 신정아 사건을 수사했던 데가 서울 서부지검입니다. 예. 서울 서부지검 형사 5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 이게 국민의 관심이 워낙 크다 보니까 결국 수사팀이 보강이 됩니다. 예. 거기에 소위 대검 중수부 1과, 예. 1과에 3명의 베테랑 검사가 차출이 되고 예. 광주지검에 있던 2명의 검사가 또 차출이 됩니다. 예. 그래서 총 12명의 검사가 수사진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 12명의 검사를 제가 쫙 뒤졌죠. 2분은 옷을 벗었습니다. 검찰직은. 예. 나머지 10명은 그대로 계십니다. 예.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검사분들의 성향, 그리고 기자하고의 접촉도, 그리고 소위 정치적 사건에 대한 어떤 시각, 이렇게 쫙 보니까 두 사람만 빼고 다 아웃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두 사람은 지금 대충 용의선상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특검에 파견된 검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건 추적 중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증거가 있게 되면은 그럼 결국 고영태 일당과 기자와 검사, 검사와 특검, 그리고 촛불은 왜 시작됐냐? 그건 제가 기사를 쓰지 않았습니까? 예. 투기자본 감시센터라는 데서 그렇습니다. 9월 29일 날 다 고발장. 그러니까 검찰은 을시군이 하고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사건. 고발장을 아마 통해서 내게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9월 29일 날 고발장 내면서 촛불 집회를 하려면 시위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예. 그럼 그 시위 허가 30일 전, 집회 시작 30일 전 또는 집회 시작 2시간 전이거든요. 예. 딱 그때 내고 난 뒤에 10월 29일부터 제1차 촛불이 시작됩니다. 예. 그런 다 일련의 맥들이 있습니다. 예. 이제 제가 할 일은 일단 이 헌법재판소 이 결정문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저는 그러니까 이거 누구를 지금 뭐 위한다 그게 아니고 국민들이 이 결정문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달라. 문제는 뭐 정치보다 사실은 가장 기본적으로 확정이 되어야 할 거는 팩트잖아요. 예. 사실이 뭐였나 도대체가. 예. 결정문을 보고 우리가 사실을 알기 어려웠어요. 사실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마치 그 결정문은 김수현 녹음 파일이라는 게 공개되기 전에 만들어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쭉 그동안에 진행이 되면서 몇 가지 밝혀지기도 했는데 그 밝혀진 사실들도 가만히 돼 있지 않은 결정문이라는 사실을 정주필 교수는 그 예단을 이미 갖고 있었다. 그 전부터 갖고 있었다.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언제부터 이런 식의 결정문이나 언제 이런 식의 하나의 잘 짜여진 사건 개요를 가지고 있었을까? 뭐 본인들 말로는 매일 이제 재판이 끝나고 나면 자기들끼리 평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평의 과정에서 언제쯤 이런 기본 얼개가 완성이 되었을까? 아니면 초창기부터 그랬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가져봅니다. 어떻든 우리 우종창 기자께서 이 사실관계를 또박또박 밝혀서 당신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다 하는 요지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이 8명의 헌법재판관들을 고발을 했습니다.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당연히 직무유기, 직권남용은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연결이 되었겠죠. 헌재 결정문이 허위공문서가 되는 말하자면 그런 사건인데요. 그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또 적어도 지금 우 기자께서 고발한 내용들을 읽어보면 이거는 사건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되는 사실에 대한 오인이거나 착각이거나 그렇다는 느낌도 많이 듭니다. 사건 진행되는 대로 한 번씩 오셔서 설명 좀 해주세요. 궁금한 부분은 무엇이든지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리고 저는 뭐 제 핸드폰 번호부터 전부 다 공개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쓴 이 사실관계에 의문이 있고 이게 비판을 하려면 따끔하게 비판하십시오. 그럼 저는 다 수용을 하고 제 나름대로 제 반박을 또 하고 그러면서 우리 사이가 이제 딱 하나입니다. 저는 자 국민들도 이제 진실을 좀 알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떻든 참 그게 쉽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 정말 뭐 아마 일선 기자들보다 눈도 침침해질 연세가 되셨을 텐데 이렇게 애를 써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5 헌법재판소 고발자가 있습니다. 이들이 피고발인이고 이들을 고발한 사람은 우종창입니다. 죄명은 뭐냐?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입니다. 고발인의 지위, 고발인은 82년 조선일보에 입사하여
편집부, 사회부, 주간조선부, 월간조선부 기자로 근무하다. 2005년 주식회사 월간조선 편집위원을 끝으로 23년간의 기자 생활을 마감하였습니다. 등등등 쭉 나가는 이 사건의 고발장을 가지고 오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종찬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뭐 이번 어떻든 탄핵 사건 과정에서 고생하신 것은 우리들이 다 알고 있고 또 늘 예리하게 우리를 사실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는 노력들이 너무나 돋보여서 나도 늘 그 열심히 보던 중이었는데 고발장이 나왔어요. 고발장이. 프린터가 좀 흐렸어요. 잘 보이는가 한번 보여주세요. 고발장입니다. 이 원본인가요? 예, 원본입니다. 네, 예. 고발장. 역사적 문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 문건. 왜 고발하셨어요? 어젠가요? 어제 자라왔나요? 예. 그제짠가? 어제 제가 오후 1시에 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혼자 가서 조용히 제가 고발장을 내고 왔습니다. 대리인 없이? 대리인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이 고발을 한 것은 제가 다른 것보다도 헌법재판소의 이번 대통령 탄핵 판결 결정문, 그게 A4 용지로 89장입니다. 그 방대한 결정문을 제가 읽어보면서 아니 이런 역사적 판결문에서 왜 이래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을까? 법리에 대해서는 저는 법률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리에 대해서는 제가 논할 입장은 아니지만은 제가 이 사건을 취재했던 기자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는 사실관계 오류가 제가 현재 지적한 것만 한 3가지 되는데 앞으로 더 지적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8명의 현재라고 하면 이번 고발장에 포함된 내용. 그리고 추가 고발장을 제가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건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8명의 헌법재판관이 본 기록인데 그 기록에서 소위 왜 사실관계가 이렇게 다를까? 그것 때문에 제가 한 이틀간 이걸 읽어보면서 이거는 제 이름도 밝히고 제 연락처도 밝히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거는 진실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고발장을 내게 됐습니다. 내용부터 볼까요? 1번 피고발인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의 구체적인 불법행위 1. 차은택의 정언을 결정문에서 검증 없이 인용하였다. 어떤 내용입니까? 자, 이 사건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재단이 자, 설립하기 전부터 대통령과 최수원 씨가 공모하여 했다. 그래서 개입, 인선, 운영 그게 다 관여했다는 게 지금까지 언론에 일관된 보도입니다. 일관된 보도인데. 차은택의 증언이기도 하죠. 차은택의 뭐 진술이기도 하죠. 아직 진술이기도 한데, 진술이기도 한데 그게 일관된 보도인데, 근데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고영태가 등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는데 고영태의 소위 주장은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가 없는 주장이고, 그리고 고영태의 그 증거도 없는 주장을 헌법재판소가 그래서 고영태 이야기를 들으려고 정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나왔죠, 고영태가. 그래서 고영태의 모든 진술, 검찰에서 했던 모든 진술은 다 배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증거 자료로 참고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대통령과 최순실 관계를 증명할 수,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차은택이에요. 그래서 차은택을 헌법재판소 정인으로 불렀고, 그 차은택의 증언을 결국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 인용하였는데, 그게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인용을 하였다. 검증도 하지 않았다. 그걸 제가 이번에 지적을 한 겁니다. 지금 그 내용이 이제 재단법인 미르의 설립과 운영에 대하여서 최서원이 이런 관련 재단법인이 설립된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이 미리 알려주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지금 결정문에 써져 있는 거죠. 그렇죠. 결정문에. 이 내용은 차은택의 일방적인 진술일 뿐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 우리가 사실이면 이다, 사실이 아니면 아니다라고 해야지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것도 헌법재판소의 역사적 판결문의 말입니다. 그렇군요. 말이 안 되는 거군요. 그러면서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증거가 뭐냐? 그게
차은택의 진술이에요. 그럼 차은택이 뭐라고 진술했느냐? 진술은 예. 그거 보십시오. 뭐예요? 차은택 진술 그거예요. 미르재단이 설립되기 2달 전쯤에 최순실이가 불러서 소위 그 문학의 인사, 그 좀 좋은 사람 좀 추천해 달라. 차은택은 원래 광고 쪽 전문가죠. 그렇죠. 예. 예. 뭐 그 광고 쪽이 가니까 문학의 인사를 좀 추천해 알겠지. 달라. 그러면서 조만간에 곧 소위 문화재단, 문화 관련 재단이 설립될 거다. 예. 그런 이야기를 했다. 자기가 들었다는 거고. 2달 전에. 2달 전에. 그리고 또 한 달 전쯤, 전쯤에는 자기한테 재단 이사진을 좀 추천을 해달라. 그래서 자기가 4사람을 추천을 해주니까 예. 재단 이사가 되었다. 라는 게 차은택의 진술입니다. 그럼 그 차은택의 진술이 과연 사실이냐? 예. 그걸 제가 계속 이 사건을 취재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추적해가 그 결과 이게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차은택의 진술 자체가 진술이, 사실이 예. 아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을 안 지으면서 그냥 차은택의 진술이 소위 말해가 사실이 아닐, 그러니까 거짓일 가능성, 그걸 제가 쭉 추론을 하면서 소위 알리바이 같은 증거를 제가 낸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사건에서 참 중요한 자료 하나가 예. 저도 이 사건을 보면서 참 놀랐는데 소위 최순실의 출입국 기록입니다. 최순실이가 2010 뭐 독일로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 그렇죠. 말이죠. 예. 그러니까 최순실이가 2015년도에 이런 미르재단, 이 거대한 이 재단 만들 때 과연 어디에 있었느냐.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이 볼 때는 최순실은 미르재단 발족 전부터 대통령하고 짜고 막 이래 했다 하는데 저도 출입국 기록을 보고 놀랐습니다. 2015년도에 최순실이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2015년에. 15년에 예. 외국에 있는 기간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차은택 이야기가 미르재단이 설립하기 2달 전쯤에 최순실을 만났다. 그럼 미르재단이 한 달 전에는 이사를 추천해달라고 했다. 그러면 미르재단이 설립된 게 언제냐? 설립된 게 2015년 10월 27일입니다. 예. 그 날짜는 정해져 있습니다. 예, 검찰 예. 공소장에도. 그럼 2달 전쯤이니까 8월 27일 그러니까 8월 20일에서 8월 말 또는 9월 초 사이다. 전후다. 그렇죠. 그렇게 추정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출입국 기록 보면은 소위 8월 최순실이가 7월 8일에서 7월 23일 예. 7월 8일, 7월 23일 독일로 가버립니다. 예. 그때 7월 달에. 그리고 8월 14일에서 또 9월 11일 사이도 독일로 가버립니다. 그러면은, 자, 8월 27일, 그 무렵에 8월 14일부터 9월 11일 사이에 독일에 있는데, 8월 27일 무렵에 한국서 만났다? 그럼 이런 출입국 기록이 있으면은 헌법재판관이 그걸 물어야죠. 당신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기간에 최순실 씨가 독일에 출국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된 거냐 당신. 이렇게 물었어야죠 구체적으로. 그럼 당신이 최순실 만난 날짜 그리고 예. 장소, 예를 시간 그때 분위기 예. 그런 거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그렇게 해야 검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거 없이 그냥 2달 전에 최순실 만났다. 그리고 재단 설립 이야기를 미리 들었다. 그거만 탁 믿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한 달 전쯤에 만나가지고 내가 4명의 재단 이사를 추천했다. 그래서 결정문에 재단 이사 4명 이름 넣습니다. 예. 그 중에 2사람은 이사 맞습니다. 김모, 예. 김이 둘이군요. 예, 예. 김모, 예. 장모, 예, 이모를 예. 추천했는데 예. 그 중에 2명은 이사가 맞습니다. 이사가 예. 맞고 예. 나머지 2명 아니군요. 이사도 아니고 이사 명단에도 없고 예. 검찰 공소장에도 없는 이름입니다. 그 2사람은 검찰 공소장에도 차은택이가 이런 식으로 최순실한테 이사진을 추천을 했다. 이름 쭉 넣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재단 이사가 맞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는 네, 검찰 공소장에도 4명이 있기는 있나요? 다 있습니다. 예, 4명 더 있습니다. 5명이가 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그러니까 5명이 있는데 예. 난데없이 지금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2사람 끼어들어요. 이름이 없는 2사람이 들어오고 예. 검찰 공소장에 있던 이름은 오히려 빠졌군요. 검찰 공소장에 있는 아까 장뭐 하는 이뭐 하는 그 사람은 검찰 공소장에도 있습니다. 있고. 예. 그러니까 8명의 헌법 재판관들이 8명을 다 눈으로 살필 거 아닙니까? 출입국 기록. 예. 그리고 검찰 공소장 살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분이라도
의문을 가지셔야죠. 의문. 이름이 다르다. 예, 야, 이게 이름이 다르냐. 그부터 이제, 그 시간에 8월 27일 무렵에, 최순실은 독일에 있었다. 당신 진술이 이상하다. 그러면은 헌법재판소로 소위 말해서 자체 조사할 권한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 신문에 부족한 거 있으면 차은택한테 질문지를 보내도 되고, 추가 증인 소환해도 됩니다. 정확하게 해서 이 결정문을 써야죠. 이 결정문은 따지고 역사적 결정문입니다. 예. 그래, 이런 역사적 결정문을 그냥 2달 전에 만났다? 한 달 전에 이사 4명 이사진 추천했는데 됐다? 이름 틀리고. 그 당시에, 그리고 소위 말해가 최순실이 알리바이가 딱 놓은 거예요. 없었다. 이게 서울지방검찰 측 수사보고입니다. 이게 출입국 기록이에요, 이게. 딱 2장짜리가 되다 보니까 놓치기가 쉽죠. 예. 전체 기록이 한 4만 페이지 됩니다. A4 용지로. 여기 있군요. 예. A4 용지로 4만 페이지 되는 기록을 이걸 다 읽어야죠. 예. 그 속에 있다 보니까 4만 페이지 속에 있다 보니까 딱 2페이지 아닙니까? 출입국 기록. 안 읽었을 가능성. 안 읽었습니다. 제가 볼 때. 왜? 출입국 기록을 검토하고 이런 흔적이 결정문에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럼 도대체 현재 재판관들은 뭘 가지고 재판한 거예요? 헌법재판소 결정문 제일 처음을 보십시오. 제일 처음 보면은 사건 개요, 사건의 발단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제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면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 의결이 되었고 예.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서를 만들어서 헌법재판소에 보냈다. 예. 그 소추 의결서를 근거로 하여 우리는 탄핵 심리를 시작하였다. 이렇게 하는 게 사건의 발단 아닙니까? 예. 여기 사건의 발단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전국경제연합회가 주도하여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던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K스포츠가 설립될 때 청와대가 개입하여 대기업으로부터 500억 원 이상을 모금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2016년 7월경에 있었다예요. 아니 이런 내용이 왜 필요합니까? 사실 우리가 그 판사나 검사 이런 분들은 어떤 사건을 수사할 때 예단이 없어야 됩니다. 예. 예단, 선입견을 안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미 헌법재판관들은 언론 보도를 이미 머릿속에 언론 보도는 각인이 돼 있는군요. 언론 보도는 사실이다. 자, 보십시오. 2016년 7월경에. 그게 지금 첫 문장이라는 거 아니에요? 첫 문장이죠, 이게. 자, 7월경에 있었다. 이게 무슨 보도입니까? TV조선 보도예요, 예. 이게.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은 뭐냐. 이 문제가 정치적 쟁점이 되던 중, 2016년 10월 24일. 그건 JTBC 보도. 조작된 보도. 이 국정에 개입했다는 취재의 보도에 많은 국민이 충격을 받았고, 헌법재판소 이 결정문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쓰기는 누가 썼다고 알려져 있나요? 그건 알려져 있지 않죠. 전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네. 일단 주심 재판관이 이 모든 걸 하기 때문에 주심 재판관 내지는 주심 재판관하고 관련된 연구 판사분이 그쪽에서 만들지 않았을까 추정할 뿐이죠. 또 이 차은택을 말하자면 정언을 가지고 일단 사실이라고 보고 옮겨놨는데 이름은 틀리게 된 거고. 그것도 틀리게 됐고 그 다음에 자 10월 27일자 2015년 10월 27일 날 소위 미르재단이 설립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최순실이가 그 미르재단의 개입부터 설립 초반기부터 개입하고 인선에 관여하고 재단 운영에 관여했으면은 그 설립된 그 현판식하고 그날 참석을 하든지 아니면 한국에 있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최순실에 가서 깃발도 달고 그렇죠. 가서 소리도 한번 흔들고 자기가 만든 건데 그때는 소위 언론이 이거 관심 안 가질 때입니다. 2015년 10월 달에 유일하게 어느 경제신문에 한 줄 사진이 납니다. 미르재단 설립. 그 외에는 전 언론이 관심을 안 가질 때예요. 그러면 최순실 씨가 나와가지고 폼 잡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사도 다 지가 지명했는데. 다 했다는 거고 지명한 게 아니고 했다는 것이고. 그런데 보니까 최순실 씨는 8월 14일부터 9월 11일 사이에 한국에 없었습니다.
자, 8월 27일 날 현판식 하는데 8월 14일 날 그 이미 보름 전에 한국을 떠나버렸고 8월 27일 날 딱 설립이 됐는데 그 보름 후에 독일서 들어옵니다. 이것만 봐도 과연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이게 진짜 대통령으로부터 미리 기띔을 받아가 본인이 다 이사진 인사까지 했을까?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런 걸 제가 이번에 지적을 한 겁니다. 아니 그게 사실은 최순실이가 그렇게 개입해서 했다면 그 출범하는데 없을 수가 없지.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그래서 형법 제122조 중무유기다. 예. 이 헌법재판관들이. 그러니까 이런 증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고, 그리고 이런 증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면서도 단정적으로 표현한 거는 직권남용 아니냐, 이거는 권한을. 예. 피고발인이 대통령 파면 사유의 하나로 허위와 다름없는 차은택 증언을 인용한 것은 대통령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므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거 혼자 쓰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니까 토요일 날 아침부터 제가 이 결정문을 읽고 한 2번 읽었습니다. 읽어보면서 기자인 저로서는 도저히 이거 양심상 용납할 수 없는 결정문이에요. 그래서 토요일부터 제가 토요일 밤, 일요일 밤 꼬박 세우고 월요일 날 제 혼자서 작성했습니다. 예. 그리고. 근데 아니, 작성한 솜씨를 보면 꽤 이런 거 해본 것 같아. 기자 시절에 제가 어째 소위 말해가 큰 쟁점이 될 만한 사안들. 예를 들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때 호화 요트를 즐겼고 그 부동산 투기를 했다. 그 기사를 제가 썼습니다. 써가지고 제가 노무현 대통령하고 3년간 제가 소송도 했었고 최장집 교수의 대통령 당시죠. 대통령 당시에 최장집 대통령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소위 6.25 전쟁은 김일성의 위대한 결심이었다. 그걸 제가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직접 제가 최장집 교수님을 인터뷰를 해가 그런 기사도 썼고 쓰자마자 바로 고소당했죠. 제가 고소당하고 그리고 물론 제주 4.3 문제도 제가 썼고 여순 반란 사건 문제도 제가 썼고 여러 가지를 쓰다 보니까 아마 기자치고로 제가 고발을 제일 많이 당한 기자인데 한 건도 패소하지는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1심에서는 제가 2천만 원 패소 판결을 받았지만은 2심 항소를 제가 하고 2심에서 이제 사실관계를 다투는 중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소를 취하하시겠다. 그래서 소 취하가 되었습니다. 대통령 재임 중이었습니다. 아니요, 대통령 재임되기 전입니다. 전입니까? 네. 그러니까 인수위원회하고 이럴 때 당선이신 분이 아니요, 그 전에. 예. 아니 그건 딱 보니까 많이 아시는 분이야. 이 작성한 분이. 그랬어요. K스포츠 재단의 사실관계 오인.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르재단의 부분은 미르재단은 소위 대통령이 미리 정보를 최순실에 알려줘가지고 두 사람이 공모하여 개입도 하고 인선도 했다. 그거는 차은택의 진술로 되는 거고 그럼 이제 K스포츠 재단은 어떻게 되느냐? 그건 또 차은택이 모르는 부분이에요. 차은택이 모르니까 여기에 또 한 거는 뭐냐면은 김필승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자, 김필승이라는 사람은 K스포츠 재단의 소위 이사로 있다가 지금은 K스포츠 재단이 주인 없는 데가 됐습니다. 주인 없는 곳이 돼가지고 정동춘 이사장은 아예 접근도 못하고 출입도 못하고 그리고 이 김필성 씨가 지금 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이라는 그런 도장을 갖고 거기에 노성일, 박은영하고 해가지고 K스포츠 재단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자, K스포츠 재단은 결국 어떻게 설립됐습니까? 정 이사장은 정동춘 이사장은 소위 말해서 정경련에서도 파면시킨 게 아니고 청와대가 파면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건 전혀 관계없고 그럼 당연히 본인이 직무를 하는데 K스포츠 재단에 소위 노조가 결성이 됐고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이 됐습니다. 노조위원장은 노성일입니다. 노성일. 비상대책위원장은
역시 노성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정동춘 이사장 출입을 금지시킨 겁니다. 출입을 금지시켜가 사실은 그동안에 이 봉급을 다 타갔습니다. 그러니까 재단 기금 288억 중에서 최순실도 손 안 대고 아무도 손 못 댄 재산인데 그걸 한 2달 동안에 노성일은 연봉이 6,100만 원, 박은영은 연봉이 5,500입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타간 거예요, 돈을. 그리고 김필성이라는 사람이 재단 이사장 권한대행 그 도장 들고 막 지금 하고 있는데 빨리 그것부터 막아야 됩니다. 왜 그게 지금 대통령 뭐 탄핵하고 이런 그게 되니까 관심을 안 갖고 있어서 그렇지 K스포츠 재단이 몇 사람들이 지금 휘어잡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물론 정동춘 이사장이 일단 예산은 못 쓰게 지금 막아는 놨습니다. 막아놓고 경찰에 고발까지 해가지고 본인들이 이거 출근 금지하는 거 잘못했다. 그러고 있는데 어느 공권력도 정동춘 이사장의 뭐 주장을 지금 안 들어주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입니다. 그렇게 돼 있군요. 우리들은 매번 뭐 앞에 것만 보니까 실제로 그 옆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 김필성이라는 자가 지금 직무대행 그 역할을 하고 있군요. 예, 근데 그래서 이분의 진술, 김필성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진술한 걸 갖고 K스포츠 재단도 결국은 최순실이가 만들었다. 라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써놨지만은 자, 미래가 설립된 뒤에 최서원은 2015년 12월경 체육계 인사 김필성에게 체육 관련 재단법인 설립에 관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어 향후 설립될 재단법인에서 일할 임직원으로 사무총장 정현식, 상임이사 김필성 등을 이 최서원이 이제 면접을 하고 그리고 선정을 한 다음에 정호성 비서관한테 이걸 그 명단을 전달하였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K스포츠단의 설립하고 소위 최수원의 개입을 나타내는 범죄 사실이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기 보면은 김필성이라는 사람이 사업 보고서를 작성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김필성이가 다 만들고 검찰 공소장에는 최순실이가 만든 거예요. 사업 보고서를. 사업 계획서를. 그럼 사업 계획서를 누가 만들었느냐가 결국 주체가 될 거 아닙니까? 주체와 관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최순실의 요청을 받은 김필성이가 만들었다. 검찰은 최순실이가 직접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제가 이제 김필성 이사의 검찰 진술을 쭉 뒤졌습니다. 김필성 이사는 검찰에서 검찰 진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업 계획서는 정경련 사회공헌팀 팀장 이소원으로부터 받았다. 그러니까 K스포츠 재단이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하는 거는 청와대하고 이미 정경련이 사실은 그거는 공개적으로 한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회공헌팀 정경련의 사회공헌팀에서 공식적으로 공식으로 다 작성한 거예요. 그걸 김필성 이사한테 준 겁니다. 그게 김필성의 진술조서에 있습니다. 그걸 그 8명의 헌법재판관이 못 찾은 겁니까? 그래서 제가 그 몇 페이지랑까지 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 페이지 있다고. 자, 그리고 자, 사업계획서 작성 주체가 일단 다르고 자, 김필성이냐 최순실이냐 하는 주체가 다르고 그 다음에 최순실이가 소위 말해 검찰 공소장에는 최순실이가 인사를 어떻게 했느냐. 검찰 공소장에는 재단 이사장 정동구, 사무총장 김필성이에요. 최선을 그래 봤다는 거고 헌법재판소가 본 소위 재단 임직원은 누구냐면 사무총장은 정현식이고 상임이사가 김필성이에요. 그거 왜 그래 바뀌었어요? 사실은 하나일 거 아닙니까? 물론이죠. 왜 하나의 사실을 갖고 사무총장도 바뀌고 소위 상임이사도 바뀌고 물론 노성일이나 박헌정은 그 이후에 이런 바뀜이 있었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바뀜이 있었으면 그걸 확실히 해가지고 검찰 공소장과 같이 맞추든지 헌법재판소 결정문이 아니면 헌법재판소가 약간의 혼선이 있었는데 노성일이나 박헌정의 진술로 밀어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바로 잡는 게 맞다든지 이런 입장을 보게 되는데 완전히 다른 사업계획서 보십시오.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그럼 뭘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검찰 공소장을 믿어야 됩니까? 헌법재판소 결정을 믿어야 됩니까? 이게 지금 이제 최순실 재판은 또 다른 법정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이제 사실관계가 분명히 확정이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제 나름대로 취재를 해보니까 저는 이렇습니다. 자, 대통령께서 소위 말해가지고 이 문화융성, 예. 문화융성을 4대 국정기조의 하나로 잡았다 하는 거는 검찰 공소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예. 2015년 7월입니다. 예. 2015년 7월에 대통령께서는 문화융성을 국정기조의 하나로 딱 예. 하고 공개를 하셨고, 그리고 난 뒤에 이 문화 스포츠 융성을 하려는데 이 대한민국이 돈이 없습니다. 예. 돈이 없다 보니까 7월 24일, 25일 이틀간 걸쳐가지고 7개 재벌 총수 예. 그분들하고 1대1 면담을 갖습니다. 가져가지고 자, 이런 걸 하려고 합니다. 나라에서. 그러나 예. 우리가 돈이 없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예. 그게 2015년 7월 25일입니다. 예. 자, 그럼 대통령이 재벌 총수 만나서, 그러니까 거기는 이재용, 김성현, 만나. 정몽구 예. 전부 다 있죠. 예. 그래 했으면은 바로, 안종범수에 바로 7월 26일부터 자, 대통령께서 재벌 총수한테 지시를 했다. 그럼 정경련에 부탁해가 돈은 청와대에 걷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정경련 이성철 부회장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자,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할당을 내가 이렇게 좀 만들어 달라 하면 되는데, 이때가 또 여름 휴가고 또 8월 여름 휴가 걸리고 9월 추석 걸리고 하다 보니 어느 공무원도 이게 손을 안 댔습니다. 예. 대통령은 재벌 총수한테 얘기를 다 해줬는데 아무도 대통령의 지시를 안 따른 거예요. 그 이유는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걸 해서요. 공무원 연금 개혁을 했습니다. 예. 공무원으로서는 굉장히 안 좋은 행위죠. 그때군요. 그때, 그러니까 그 전에 대통령께서 4대 연금 개혁을 예, 하시려고 예, 했지만 공무원 연금 개혁만 성공을 하셨죠.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공무원 조직의 상당한 반발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7월 25일 날 대통령께서 재벌 총수 만나가 다 협조를 구해놨는데 움직였어야죠. 아무도 안 움직거린 겁니다. 그러다가 10월 27일 날 중국에 이제 리그창 총리가 한국에 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아니 내가 작년에 시진핑 만났을 때 중국하고 한국하고 문화재단 맞아요. 이거 교류를 좀 하자. 그러면 이번에 리그창 왔을 때 우리가 적어도 MOU 하나는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작성을 하자. 근데 문화재단을 예를 들어가 무슨 참 개인재단을 할기 뭐 하니까 이런 기업들 돈 내고 정경련을 딱 해가 만든 이 재단으로 맺자. 그래서 10월 27일 전에 해라. 이런 지시를 대통령께서 8월 달에, 그러니까 7월 달에 다 해놓고 8월 달, 9월 달 지나도 보니까 아무것도 안 돼 있으니까 10월 달에 이걸 다시, 10월 19일 날 지시를 했습니다. 안종범 수석한테 네. 10월 27일 전에 만들어라. 어떻게 돼가냐? 그래서 그걸 받고 10월 21일 날 안종범 수석이 이성철 부회장한테 바로 지시합니다. 예. 빨리빨리 만들어라. 그래 되다 보니까 미르재단 설립이 하루 만에, 그러니까 하루도 안 되게 만들어집니다. 급하게. 예. 그동안 공무원들이 노란 거예요. 자, 이래 돼가 이제 10월 20일 결정됐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전에는 최순실하고 전쟁관계 벌어졌고, 그리고 2016년 1월 18일 날 K스포츠 재단이 만들어집니다. 예. 본래 대통령은 2개의 재단이니까, 문화와 스포츠요. 그리고 제가 김성현 한국화약 회장의 그 진술 조서가 있습니다. 예. 재벌 총수를 다 조사를 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읽어보지를 못했는데 김성현 한국화약 회장의 진술 조서는 법정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예. 거기에 검찰은 김성현 회장의 조서를 갖고 바로 강요에 의한 거다라고 주장을 했지만은 안종범 변호사가 김성현 진술 조서 중에 한 문장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문화와 스포츠 이야기를 하시고 이게 부가가치가 높고 그리고 이게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된다. 그러니까 도와달라.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자발적으로 협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진술서가 있습니다. 예. 그걸 안종범 변호사가 내놨죠. 봐라. 재벌 총수들도 자발적으로 냈다고 이야기를 한다. 자, 그런 사실들이 사실 다 있습니다, 이게. 예. 자, 1회 미르재단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1월 18일 날 K스포츠 재단도 만들어졌습니다. 예.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에 대통령께서 이제 최순실한테 한마디 하신 게 있어요. 살펴봐 달라. 재단 운영을 살펴봐 달라. 예. 그러니까 이 진술은 최순실이가 검찰에 조사받으면서 전혀 변하지 않는 진술이고, 예. 대통령께서도 어쨌거나, 내 기업한테 요청한 건 맞다. 그런 얘기 다 시인하고 계시지 예. 않습니까? 예. 살펴봐 달라가 되니까 최순실이 이제 그때부터 살펴본 거예요. 예. 살펴보다 보니까 자, 최순실 주변에 누굽니까? 고영태, 노성일, 박은영. 한국 최대입니다. 그리고 펜싱 선수, 배드민턴 선수예요. 이 둘이 한 것 전부 다 펜싱 배드민턴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펜싱 배드민턴 해가지고 이제 돈 좀 만들어 보자. 그 작업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예. 그게 2016년 2월 달에 벌어집니다, 이게. 예. 그럼 만들어지고 난 다음이에요. 그렇죠. 그 전에 절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가 이미 만들어지기 전부터 두 사람이 대통령과 최순실이 공모하여 임원진 인선까지 개입했다. 그리고 운영까지 마음대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전제가 다 무너버리죠. 다 무너져 버리죠. 예. 이게 사실인데. 근데 기본적으로 최순실이 운영을 좌지우지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예. 나중에 그 고용된 녹취록 보면 최순실이가 그 시원찮이 안 되니까 야, 다 폭로해서 자, 제껴버리고 우리가 차지하자 이렇게 그렇죠. 됐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 이제 자, 최순실이가 다 설립되고 난 이후에 재단 운영을 딱 이제 자, 살펴봐라 지시를 받았으니까 볼 거 예,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고영태로서는 찬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제일 먼저 재단 돈 빼먹자. 그 방법이 뭐냐? 용역 보고서예요. 예. 3억짜리 4억짜리인데 그게 뭐냐면은 WK라는 회사 명의로 용역 보고서를 만들어가. 예. 우리가 4억짜리 용역 보고서 3억짜리 만들어가 K스포츠 재단이 됩니다. 예. 그러면 K스포츠 재단이 최순실 거고 WK라는 회사가 최순실 거면은 당연히 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왜 안 나간 거지? 그렇죠. 정인식 총장이 보니까 이건 아니다. 예. 연구 보고서 엉터리고 정동구 이사장도 이건 아니다. 예. 그런 소위 말해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돈이 안 나간 겁니다. 예. 자, 롯데 70억 사건이 어떻게 되느냐? 예. 롯데 70억 사건도 핵심 다 그거예요. 5대 거점 도시의 체육센터 건립이에요. 예. 그래서 하남에다가 체육센터를 건립하는데 롯데에서 70억을 도와달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요 과정에서 대통령하고 롯데 관계는 아직 제가 모릅니다. 이 재판 중이니까 제가 모르는데 그래서 그 사업 계획서를 누가 만들었냐? 박은영 과장이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부지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예. 자, 스포츠센터를 만들려면은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한체육회 땅을 지목을 한 거예요. 그 땅에다가 70억 넣어가 한다. 근데 박은영 과장이 찾아보니까 이 대한체육회하고 또 다른 체육단체하고 이 통합 문제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지를 안 된다. 활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접으셔야 됩니다. 우리 돌려줘야 됩니다. 걔가 돌려준 거예요, 자발적으로. 예. 노승일, 박헌영 진술조서에 그래 나옵니다. 예. 이건 사업 자체가 안 되니까 우리는 아깝지만은 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돌려준 거예요. 예. 이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롯데그룹 압수하기 하루 전날 알려줘가 돈을 돌려줬다. 전혀 아닙니다. 예. 박헌영 진술서에 나와요, 이게. 부지 선적을 잘못해가 이 돈 돌려줄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논쟁 중인 다른 용도로 갈지도 모르고 그런 땅인데 이게 그러니까. 잘못된 거다. 그렇죠. 그리고 소위 말해가 설립된 이후에 일어났던 아까 롯데 70억 사건, 예. 아까 3억, 4억 연구 용역비 빼먹다 예. 실패한 사건. 자, 그리고 포스코에다가 이제 펜싱팀, 그래, 배드민턴팀, 맞아. 이런 거 좀 만들어 달라. 예. 그게 이제 46억 든다. 예. 그리고 포스코 그쪽에 이제 회장도 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대통령으로부터 최순실이 살펴봐 달라 예. 하는 명을 받았기 때문에 안종범하고 김종 차관이 최순실이가 이제 대통령한테 전화를 안 한 거예요. 정호성한테 전화하면은 예. 정호성 비서관이 이 대통령 되시니까 알아봐 주라 해가 두 분이 나서가 포스코 회장도 만나고 이 도와주라. 예. 이렇게 일이 되는 건데 김종 차관이 지금 언론에는 또 그리고 텔레비나 이런 데서 보면 그분이 참 눈썹이 좀 짙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안 좋은 사람으로 돼 있는데 김종 차관이 다 이런 걸 다 막은 사람이에요. 검찰 조서에 보면은 김종 차관의 노력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김종 차관이 지금 전혀 안 알려지는 전혀 안 알려지죠. 반대로 돼 있죠. 예, 김종 차관은 아주 괜찮은 분이고 미국에서 스포츠 경영학 박사를 받은 분입니다. 이분은 예. 소위 고영태나 노승 일당이 포스코에다가 배드민턴 팀, 펜싱 팀 이래가 46억을 요구를 한단 말입니다. 예. 김종 차관 보니까 이건 납득이 안 되죠. 그래서 설득을 합니다. 야, 돈 낮춰라. 이 46억을 포스코 이사진이 어떻게 허락을 해주냐. 낮춰라 해가지고 결국은 포스코가 2017년도에 그럼 창단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해가 돈 한 푼도 안 썼습니다. 그게 김종 차관의 노력이에요. 막은 거군요. 예, 막았습니다. 그것 말고도 김종 차관이 저 평창 올림픽 예. 그 개폐식장 지금 한국의 대림 산업이 그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예. 그걸 스위스 누슬레라는 회사가 예. 하려고 뛰어듭니다. 예. 그러면 이 스위스 누슬레라는 회사가 세계적인 소위 말해가지고 철골 구조물로 해가지고 개폐식장을 만드는 그런 세계적인 기업은 맞습니다. 예. 그리고 끝나고 난 뒤에 뜯어가 다른 걸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건 맞는데
그 회사의 존재를 알고 그 회사를 그 회사와 접촉한 게 박헌영입니다. 예. 그러면서 박헌영이가 소위 뉴질랜드한테 우리 한국에서 일감 줄게. 대신 우리하고 5% 용역 계약서 이걸 받습니다. 예. 그건 최순실이 아니에요. 박헌영이가 그러면 이게 소위 평창 그 개폐식장이 500억짜리입니다. 예. 5% 얼마입니까? 20억도 먹는 거예요. 자, 그래 돼가지고 뉴질랜드 간부들이 한국에 들어와가 소위 PT를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예. 탁 합니다. 그러니까 최순실이 들어보니까 이게 좋은 기술이고 이게 만들면 끝나고 난 뒤 다른 데로 또 쓸 수 있다. 예. 좋다. 그래서 안종범 수석하고 김종차관이 그 프레젠테이션 자리에 참석을 합니다. 예. 뉴스레가 탁 보니까 대한민국 경제 수익이 오니까 된다. 그때 김종차관이 역제의를 합니다. 예. 자, 당신네들은 500억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 400억으로 낮춰라. 예. 100억을 깎습니다. 예. 400을 낮추면 우리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뉴질랜드 입장에서는 한국이 처음으로 팔아먹고 이제 동남아 시장 큰 진출인데 아니 또 커미션도 떼줘야 되고 하니까 안 되겠다. 스위스에서 이 자재를 갖고 오는데 운송비가 너무 많이 걸리니까 500억 이하로는 안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종차관 500억이 안 되면 하지 마라. 잘라버린 거예요. 김종차관이 그런 역할을 한 분입니다. 그게 검찰 수사기로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런 그분의 그런 활동들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김종차관은 진짜 따져보면 애국자예요, 그분도. 절대 나쁜, 그리고 최순실의 비서다? 그건 누가 근데 얘기했습니까? 지금 일반인들에게 알려져 있는 것은 완전히 최순실의 무슨 딸랑딸랑 비서 아닙니까? 뭐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예. 그걸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 누굽니까? 고영태 아닙니까? 예. 고영태 국회라가, 김종차관은 어떻게 보세요? 최순실의 수행 비서? 예. 고영태 한마디에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완전히 지금 헷갈린 겁니다. 김종차관은 저런 모습 아닙니다. 언젠가는 김종차관도 저런 억울한 부분들 언론이 제대로 써줘야 됩니다. 참 이렇게 억울한 일이 그러니까 자꾸 쌓이면 안 되는데. 아니 그 이후에 벌어진 이런 많은 일들이 전부 잠깐만요. 이게 무산이 되니까 고영태 일당이 소위 말해가지고 저끼리 모여서 야 이거 돈 안 먹어지니까 우리 빵 터뜨리자. 그래가지고 최순실 난리 보내고 대통령 난리 보내고 그래 우리 먹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게 안 되었던 건데 그게. 그걸 지금 여기 결정문에서는 다 되었다고 지금 본 거 아니야. 예. 운영도 마음대로 하고 인사도 마음대로 했다. 그리고 유일한 피해가 이제 GKL 그랜드 코리아 레저라는 회사에서 장애인 펜싱팀 그걸 만들면 6천만 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 장애인 펜싱팀 회가 GKL에서 6천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6천만 원이 나가고 6천만 원 하기 유일한데 그 6천만 원 중에서 3천만 원을 고영태가 수수료로 뗍니다. 최순실가 그걸 알고 고영태 보고 3천만 원 돌려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영태도 결국은 이걸 통해가 현금으로 먹은 돈은 3천만 원 뿐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런 사건이에요, 이게. 예. 3천만 원에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군요. 대한민국 난리 났죠. 대한민국은 큰 난리가 나고. 네. 피고발인은 그러니까 현재 재판관들은 최서원의 일관된 진술을 왜곡하였다.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살펴봐 달라. 그 얘기군요.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여기 보면 그러니까 현재는 A4 용지 89쪽에 이르는 결정문에서 차은택의 정언은 28쪽에 그리고 그에 상충되는 최서원의 정언은 33쪽에 분리하여 배치하였다. 이 상충되는 정언이 뭐였죠? 그리고 차은택의 정언은 설립 전에 미르재단 케이스 부재 설립 전에 소위 대통령하고 최순실 공모해서 말아먹었다. 그리고 최순실 정언은 설립된 이후에 살펴봐 달라고 하여 살펴보았다. 그게 상충된 정언입니다. 상충되죠. 그럼 그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죠. 이게 맞든지 이게 맞든지 사실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이 차은택 정언을 배척을 해버리면은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재단이 설립 이전부터 대통령하고 최순실이 공모했다 하는 증거가 없죠. 이건 못 쓰는 거죠. 탄핵 사유 제일 큰 게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아닙니까? 그걸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써놓고 거기하고 완전히 배치되는 의견을 같이 안 쓰고 하나는 28조, 하나는 33조. 각각 다른 진술을 상충되는 진술이 있는데
아니, 그러면은 헌법재판관들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명단은 그래도 재판을 꽤 그래도 해본 사람들이잖아요. 적어도 30년 이상의 법관 경력인가 뭐 그런 게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예. 예. 근데 이분들이 이런 정도로 8명이나 봤는데도 모순되는 정언을 하나는 28쪽에 넣고 하나는 33쪽에 분리하여 배치할 8명이 다 놓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니까 8명이 다 놓친 다 놓친죠. 다 놓친 거고, 예. 이 재판관들이 평생에 30년에 걸쳐서 했던 재판들이 나는 정말로 의심스럽네. 그까지 확대 해석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거 하나만, 이 결정문 하나만 보고, 이 결정문은 지금 보십시오. 언론에 이정미 뭐 소장 대행이 맺던 그 헤어롤, 그것도 기념물로 보관해야 된다. 이 기록물도, 이 결정문도 역사적 기록물 보관해야 된다는데, 이 기록물은 역사적 기록물로 보관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기록하기 전에 헌법재판소가 이런 걸 정확하게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헌법재판관을 제가 뭐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고발한다 해가지고 그분들이 처벌받은 그게 아니고 이제 국민들이 이걸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헌법재판관 이분들께서 자, 통진당 사건 같은 경우에 결국 사람 이름, 쓸데없는 사람 이름 둘이가 들어가고 예. 내용이 다른 부분을 자체 수정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예. 그럼 헌법재판소도 자체적으로 저다 이 잘못된 문장, 잘못된 이름들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걸 본인들께서 해주면 좋은데 안 해주시면은 그래 저는 기자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이제 질문지를 보낼 겁니다. 예. 자 이렇게 주장했는데 제 주장이 틀렸다면은 틀린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그렇게 할 겁니다 저는. 그리고 진짜 대한민국의 많은 언론들이 좀 나서가지고 이 결정문을 한번 읽어보고 기자들이 진짜 치열한 논쟁을 하면서 자 우종차이가 잘못 쓴 부분이 있으면 비난하세요. 비난하시고 헌법재판소 결정문이 잘못된 거 있다면은 그건 그대로 바로 잡아달라. 그 헌법재판소가 바로 잡을 수는 있군요. 자체에서 그러니까 통진당 그 시절에 문구 그럼 물론 큰 건 아닌데 문구 수정하고 사람 이름 2개 잘못된 것은 바로 잡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경우에는 예. 그 문제의 조항들을 바로 잡아버리면 전체가 흔들려. 바로 잡아버리면 전체가 흔들려 버리죠. 그렇죠. 넌 뭘 가지고 타내겠니 그럼? 그렇죠. 이런 말이 당연히 나오게 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말하자면 사소하게 그냥 뭐 홍길동을 인걱정이라고 표현한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서울 형사지법 형사 22부에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재판 결과에 아니 소위 최순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예를 들어 무죄 일어나면 어쩔 겁니까? 무죄 헌법재판소로 유죄로 돼 있는데 무죄 계속 나오고 그리고 그게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 돼버리면 어쩔 겁니까? 이미 다 끝났는데 그러니까. 이미 다 끝난 마당에 어떻게 돼? 그 뭐 어떻게 뭐 할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KD 코퍼레이션 이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KD 코퍼레이션 현대기아차에 뭐 그렇게 부실기업이 아닌데 KD 코퍼레이션에 대해서는 종편에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전부 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하는 회사다. KD 코퍼레이션 그냥 치면 됩니다. 홈페이지 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미 1월 달에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KD 코퍼레이션과 관련된 의혹들에 내가 정확하게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예. 그걸 아무도 안 실어준 거예요. 언론도 안 실어주고 헌법재판소는 그걸 확인도 안 하고. 아니,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해명성 보도자를 해명하는 보도자료를 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아주 조그만 신문에서 한 군데만 딱 썼더라고. 참 정말.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 KD 코퍼레이션은 김용환, 물론 현대자동차 그룹 부회장입니다. 김용환 부회장이 안종범 수석에게 회사 이름과 연락처를 물어야 할 정도로 현대자동차 그룹 내에서 알려지지 않은 기업이었다. 아니 공소장에도 뭐 이름과 연락처를 물어야 할 정도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 정도로 수준 미달의 회사라는 것을 헌법재판관들이 결정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한 쓰고 겁니다. 있는 거죠. 예. 근데 저런 표현을 쓸 때는 뭔가 물었든지, 그렇죠. 근거 있을 거 아닙니까? 차라리 공소장을 근거로 했다든지, 공소장 이런 표현 없습니다. 공소장은 뭐냐? 그럼 공소장에도 없는데, 이게
현대자동차의 김용환 부회장이 안종범 수석에게 야 거래 좀 해주라 하고 소개를 해주니까 그 회사 이름이 뭐냐? 이름하고 또 뭐 있죠? 이름이 뭐냐? 이름과 연락 주소, 연락처. 연락처. 회사 그러니까 안종범에게 김용환 부회장이 안종범에게 회사 이름과 연락처를 물어야 할 정도로인데 공소장의 표시는 뭐냐? 자, 공소장은 김용환은 피고인 안종범에게 KD 코퍼레이션 대표자와 이름과 연락처를 다시 확인한 다음에요. 다시 확인한 다음을 헌법재판관들은 물어보아야 할 정도로. 그러니까 KD 코퍼레이션의 사장 이름이 뭐 말하자면 누구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 이름이 정확한지 그래서 사장 이름이 우종창 사장입니까? 우종창 사장이죠. 이렇게 다시 확인돼요. 이거 다시 확인한 것과. 그런데 이 결정 문제는 회사 이름도 모를 정도라고 둔갑을 해버렸네. 그렇죠. 이건 악의적 왜곡입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대통령과 최순실과 그러니까 KD 코퍼레이션이 욕을 먹는 이유 딱 하나예요. KD 코퍼레이션 회사 대표의 아내가 최순실의 딸 정유라하고 국민학교 동기 그러니까 그 회사의 대표 아내하고 최순실은 지인이었다. 딱 그거예요. 그럼 아내하고 최순실 지인인데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그거예요. 그 회사의 대표는 최순실과 지인이었다. 최순실의 지인인 회사 이런 식으로 우리 언론에서도 기자들이 제일 많이 당하는 게 명예훼손 아닙니까? 명예훼손에서는 정확한 사실관계 되면 되는데 이제 거기에 기자가 이제 겉멋을 부린다고 조금 이상하게 하다 보면 명예훼손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보아야 할 정도로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가 아니 기자도 기자 나름이지 그래. 그렇게 잘 쓰지는 않죠. 사실은 사실대로 쓰고 평가를 할 때 뭐 죽일 놈 살릴 놈은 평가가 있는 거지. 사실 자체를 그렇게 쓱 비틀어 놓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니 근데 이 회사가 원래가 그 기아자동차 납품하고 있던 회사였잖아요. 이미 2010년부터 했고 기술도 괜찮은 회사고. 그리고 현대자동차 얘기 그거 아닙니까? 공개 입찰 통해 가지고 다 했고 미국하고 일본에 유명한 회사들이 있다. 그 왔는데 KD 코퍼레이션 제품 쓰는 바람에 수입 대체 효과도 크다. 그런 회사예요. 자본금 제가 기업 분석 보고서를 봤습니다. 자본금 18억 그리고 2015년 매출이 180억입니다. 특허를 가진 기술만 5개입니다. 아주 괜찮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참 KD 코퍼레이션 사장께서 왜 가만히 있는지 저는 그걸 이해를 못해요. 아마 여러 군데 그걸 했을 겁니다. 사실은. 근데 아무도 안 실어주니까요. 뭐 잘 안 실어주잖아요. 요즘.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잘 안 실어줘요. 뭐 소송해보세요. 뭐 이런 식인데. 헌법재판소법을 현재 재판관들이 따르지 않았다는 거는 뭐예요? 그거는 이제 헌법재판소법에 사실 두 가지를 제가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하나는 그거는 바로 바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할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그거는 뭐냐면 헌법재판소도 이 증거조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거조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대통령을 헌법재판소 법정에 불러서 신문할 게 아니고 자 차은택의 이런 부분들 KD 코퍼레이션 이런 부분들 그 몇 가지만 대통령한테 질문지를 보내면 됩니다. 이런 의문이 있다. 해명하십시오. 그럼 대통령도 딱 서면으로 답변하면 얼마나 간단합니까? 재판하면서 야 이거는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의혹하는 부분을 질문지를 보내고 했으면은 그럼 헌법재판소는 나름대로 증거조사를 참 그런 열심히 노력을 했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려고 했다. 하는 게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고 그 말은 안 해도 되는 거고 또 하나는 헌법재판소는 소위 불출석 증인 소환장을 보낸 불출석 증인 안 할 때는 징역 1년 미만입니다. 그리고 벌금형이 있습니다. 그건 가해야 됩니다. 고영태 왜 고영태 법정까지 헌법재판소 직원에 가가지고 그 고영태 만나가 소환장 건네려고 말입니다. 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합니까?
그 형태한테 바로 벌금을 간다든지 아니면 바로 구류 징역 1년이다 보낸다든지 그렇게 나가야죠. 헌법재판소가. 또 국회의원들이 짜고 있으니까. 국회의원들이 뭐 영웅이라고 뭐 이 시대 의인이라고 보호하고 있는데. 제가 1997년도에 제가 김대엽 병풍 사건도 제가 썼습니다, 기사를. 예. 그때 제가 김대엽의 그 과거 사기 행각부터 해가 그 범죄 혐의를 제가 다 파헤쳐가지고 다 공개도 하고 했는데 막상 이번에 이 사건을 보면서 저도 예단을 버리겠죠. 선입견 다 버리고 검찰 기록만 봤습니다. 검찰 기록만 봤는데 이건 좀 심하다. 그러다 제가 제일 놀란 게 녹음 파일입니다. 김수현 녹음 파일. 예. 김수현 녹음 파일이 없었더라면 저도 이 사건의 진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수현 녹음 파일은 검찰한테 유리한 부분도 있지만은 예. 굉장히 불리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검찰이 이걸 캐비넷 속에 집어넣어 버리면은 아예 공개가 안 됐습니다. 예. 이미 최순실 기록은 다 소위 재판부에 넘어가고 기소가 됐고 이런 상태니까 캐비넷 속에 집어넣고 예. 설사 어느 기자가 발견해가지고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 농담 따먹기였다 하면 되는데 예. 용기 있는 검사, 그 검사 이름 제가 기사에 썼지만 용성진 검사입니다. 예. 서울중앙지검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생인데 그 용성진 검사가 이 기록을 거의 제일 끝에다가 최순실 사건 제일 끝에다 이 기록을 붙였습니다. 예. 그 바람에 김수현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걸 이제 말하자면 그 자료를 이제 변호인단에서 공개하자. 그렇죠.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 녹음 파일도 23,000개쯤 되는데 그게 물론 영어 회화도 2,300개. 2,300개쯤 되는데 그게 영어 회화하고 다 빼고 예. 23,000개입니다. 23,000. 예, 그 정도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검찰은 29개만 했습니다. 했는데 싹 빼고 난 뒤에 그 숫자는 제가 조금 착각인데 그 빼고 딱 정리를 해보니까 검찰이 녹취록을 낸 29개 말고도 중요한 자료가 많습니다. 많아요. 예. 그것도 다 국민들한테 들려주고 하면은 국민들도 참. 그러니까 그 녹음 파일에 1분 12초짜리도 있고 1시간 20분짜리도 있고 긴 거도 있고 보통 평균 컴퓨터를 20분짜리입니다. 평균 20분짜리. 펴뜨리자는 얘기도 있고. 예. 그런데 아무도 소위 주류 언론이라는 데서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날 법정에 김수현 녹음 파일이 공방이 된 날 법정에 제가 있었습니다. 예. 뒤에 방청석에는 전부 다 기자들이죠. 기자들 한 60명이 쫙 앉아있고, 그 좌석이 150개 좌석인데, 기자들이 한 80명 앉아있고, 방청객 일부. 저도 앉아있었죠. 앉아봤는데, 한 줄도 안 씁니다, 기자들이. 왜 그래요? 모르죠. 혹시 광우병 걸린 소고기가 수입된 지 5년인데, 그것 때문에 내가 뚫리거나. 그러니까 요즘 기자들은, 젊은 기자들은, 이게 워낙 타자 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법정에 전부 다 노트북 컴퓨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판사 이야기, 증언 이야기, 증인들 이야기가 바로 쳐버립니다. 저는 수첩에 적는 스타일이지만은 바로 하니까 전부 다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기자들은 쳤으니까 보냈겠죠, 데스크에. 자,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볼 때는 현장 기자는 기사를 송고를 했습니다. 있었던 거. 데스크에서 안 실어주니까 안 나간 거겠죠. 자, 6. 이 밖에 피고발인이 탄핵 사유로 꼽은 공무상 기밀 누설 관련, 플레이그라운드 관련, 더 블루케이 관련, 그랜드 코리아 장애인 펜싱팀 창단 개입, 포스코 펜싱팀 창단 개입, 롯데그룹의 K스포츠 추가 출연 개입 등이 어떻게 사실이 아닌지는 추가 고발장 추가 제출해서 밝히겠다. 이 중에서 아까 얘기 좀 한 것도 있고. 그렇죠. 이야기한 거. 이건 언제쯤 밝히게 됩니까? 이건 아마 다음 주에 제가 제출할 겁니다. 이번 주 또 준비해가지고. 예를 들면 플레이그라운드 같은 경우에 플레이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플레이그라운드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지금 최순실하고 객관적인 적으로 이게 차안될 겁니다. 최순실하고 관련 없는 겁니다. 이게. 근데 최순실하고 관련 없는 것도 전부 다 최순실이에요. 옛날에 심지어 보십시오. 초창기에 최순실 사건 틀 때 최순실이가
새누리당으로 당명도 바꾸고 로고도 바꾼 게 최순실이다. 그런 보도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뭐 최순실이 거의 신이었어요. 예. 신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다 이거 바꾼 사람 다 드러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그라운드, 이런 이제 WK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WK도 모든 사람 최순실 회사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그게 지금 법정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럼 제가 하나, 자, WK를 그럼 과연 누구 회사냐 봤을 때 WK가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설립이 됩니다. 예. 그래서 초대 대표이사가 조성민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소위 이제 은행에 5천만 원 입금한 거 들고 그래 주식회사 등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때 5천만 원을 고영태가 줍니다. 그것도 고영태가 한 2,500만 원 먼저 주고 나머지 한 1,000만 원씩 해가지고 5천만 원을 쏘아줍니다. 예. 조성민 대표의 통장으로 그 돈을 빼가 조성민 대표가 소위 신고를 하게 됩니다. 예. 주식회사로.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고영태가 5천만 원을 더 줘가지고 WK가 자본금 1억짜리 회사가 됩니다. 예. 그래서 최순실 이야기는 내가 고영태한테 돈을 빌려준 적은 있다. 내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고영태가 자기 예산 자기 하면 되는데 고영태는 소위 말해 은행 거래 정지가 지금 안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신용불량이 아니고 거래 정지가 안 되다 보니까 조성민이라는 분을 이제 대표이사로 모신 거예요. 예. 이런 분을 모신 건데 그래서 지금 WK가 그럼 좋다 진짜 누구 회사인지 그것도 지금 법정에서 따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모든 언론에서는 WK는 최순실 거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7억 WK가 K스포츠 재단에 용역 보고서 3억짜리 4억짜리 냈을 때 왜 K스포츠가 안 줬겠습니까? 최순실 거면. 의문이 많이 나는 사건이에요, 이게. 사실 지금 이제 여기에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한 거 말고도 예. 우리가 사실은 그 고영태 그 소위 김수현의 녹취록을 보면 예. 아마도 이번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밝혀내려 그러면은 어떤 부분의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검찰을 압박하고 있는 큰 혹이면서, 예.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태블릿 PC입니다. 예. 태블릿 PC를 밝혀야 되는데, 일단 제가 태블릿 PC에서 사실이 아닌 부분만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자, 첫째 하나, JTBC가 당시 보도에 보면은 이 최순실 태블릿 PC에 국가 기밀이 200건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 검찰 공소장에 보면은 태블릿 PC에서 발견된 증거는 3건입니다. 예. 국가 기밀도 아닙니다. 예. 그건 다 증거 목록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JTBC가 어때 200건의 국가 기밀이 있다. 그 자체가 보도가 잘못된 겁니다. 다음 두 번째. 태블릿 PC가 이게 과연 그럼 검찰 기소장에는 3건입니다. 예, 검찰 기소장에 3건입니다. 3건이에요. 전체가 47건. 47건 중에서 3건이 태블릿 PC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국가기밀서류입니다. 예. 예, 예. 자, 그러면 검찰이 그러면 지금 최순실 변호인 쪽에서는 계속 그 태블릿 PC 내놔라. 한번 보자. 아직도 안 내놓고 있습니다. 예. 한번 내놓으면 되죠. 당당하면은.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 이 태블릿 PC가 김수현 녹음 파일 못지않게 검찰이 갖고 있는 두 개의 혹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그게 이제 밝혀져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자, 이 사건이 소위 말해가지고 언론의 기획 폭로다 하는 점은 제가 그동안에 기사를 썼습니다. 조갑지닷컴에 결국 그 신사동 의상실 내부에 CCTV를 예. 고의로 설치하고 예. 그 영상을 하고 그런 거 제가 쭉 썼는데 김수현 녹음 파일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2016년 3월 무렵입니다. 예. 3월 무렵. 3월 4일자예요. 3월 4일자 1분 12초짜리 녹음 파일인데, 그리고 3월 무렵은 자기네들이 이제 돈을 빼먹으려고 하다가 다 잘 안 되고 하니까 이제 어째서면 좋을까? 자기네들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이 사건을 보도한 TV조선 기자를 압박을 합니다. 예. 야, 우리가 의상실 CCTV도 줬고 자료 갖다 줬는데 왜 안 쓰느냐? 기사는 못 쓰죠. 기사가 안 되니까. 범죄가 있고 해야 기사가 될 건데. 그래, 못 쓰고 있으니까 막 억박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기자가, 내가 유명한 검사를 내가 만난다. 다음 주 월요일 만난다. 그래서 그 검사를 만나고 난 뒤에 내가 앞으로 계획을 알려주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된 모양이에요. 예. 그 내용을
김수현이가 고영태한테 보고를 합니다. 예. 그 기자가 검사를 만나가 그리고 난 뒤에 입장을 준다니까 우리도 그 기자도 조심해야 되고 또 그 검사도 우리도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검사에 대한 단서를 하나 남깁니다. 김수현이가. 그리고 그 검사가 누군지 추정할 수 있는 단서예요. 이름이 나온 건 아니죠? 아닙니다. 이름은 없습니다. 신정아 변장균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다. 유명한 검사다. 그러니까 그 검사도 소위 김수현은 대충 알아요. 누군지. 그러니까 그 검사한테도 우리 말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뭘 해야 됩니다. 하는 걸 이제 고영태한테 보고한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신정아 변장균 사건이 2007년도 노무현 정부 때 벌어집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기록을 다 뒤졌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 사건을 수사했던 신정아 사건을 수사했던 데가 서울 서부지검입니다. 예. 서울 서부지검 형사 5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 이게 국민의 관심이 워낙 크다 보니까 결국 수사팀이 보강이 됩니다. 예. 그게 소위 대검 중수부 1과 예. 1과에 3명의 베테랑 검사가 차출이 되고 예. 광주지검에 있던 2명의 검사가 또 차출이 됩니다. 예. 그래서 총 12명의 검사가 수사진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 12명의 검사를 제가 쫙 뒤졌죠. 2분은 옷을 벗었습니다. 검찰직은. 예. 나머지 10명은 그대로 계십니다. 예.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검사분들의 성향, 그리고 기자하고의 접촉도, 그리고 소위 정치적 사건에 대한 어떤 시각, 이렇게 쫙 보니까 두 사람만 빼고 다 아웃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두 사람은 지금 대충 용의선상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특검에 파견된 검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큰 추적 중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증거가 있게 되면은, 그럼 결국 고영태 일당과 기자와 검사, 검사와 특검, 그리고 촛불은 왜 시작됐냐? 그건 제가 기사를 쓰지 않았습니까? 예. 투기자본 감시센터라는 데서 그렇습니다. 9월 29일 날 고발장. 그러니까 검찰은 을시군이 하고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사건. 고발장을 아마 통해서 내게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9월 29일 날 고발장 내면서 촛불 집회를 하려면 시위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예. 그럼 그 시위 허가 30일 전, 집회 시작 30일 전 또는 집회 시작 2시간 전이거든요. 예. 딱 그때 내고 난 뒤에 10월 29일부터 제1차 촛불이 시작됩니다. 예. 그런 다 일련의 맥들이 있습니다. 예. 이제 제가 할 일은 일단 이 헌법재판소 이 결정문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저는 그러니까 이거 누구를 지금 뭐 위한다 그게 아니고 국민들이 이 결정문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달라. 문제는 뭐 정치보다 사실은 가장 기본적으로 확정이 되어야 할 거는 팩트잖아요. 예. 사실이 뭐였나 도대체가. 예. 결정문을 보고 우리가 사실을 알기 어려웠어요. 사실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마치 그 결정문은 김수현 녹음 파일이라는 게 공개되기 전에 만들어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쭉 그동안에 진행이 되면서 몇 가지 밝혀지기도 했는데 그 밝혀진 사실들도 가만히 되어 있지 않은 결정문이라는 사실을 정주필 교수는 그 예단을 이미 갖고 있었다. 그 전부터 갖고 있었다.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언제부터 이런 식의 결정문이나 언제 이런 식의 하나의 잘 짜여진 사건 개요를 가지고 있었을까? 뭐 본인들 말로는 매일 이제 재판이 끝나고 나면 자기들끼리 평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평의 과정에서 언제쯤 이런 기본 얼개가 완성이 되었을까? 아니면 초창기부터 그랬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가져봅니다. 어떻든 우리 우종창 기자께서 이 사실관계를 또박또박 밝혀서 당신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다 하는 요지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이 8명의 헌법재판관들을 고발을 했습니다.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당연히 직무유기, 직권남용은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연결이 되었겠죠. 헌재 결정문이 허위공문서가 되는 말하자면 그런 사건인데요. 그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또 적어도 지금 우 기자께서 고발한 내용들을 읽어보면 야 이거는 사건의 본질적인 내용이 해당되는 사실에 대한 오인이거나 착각이거나 그렇다는 느낌도 많이 듭니다. 사건 진행되는 대로 예. 한 번씩 오셔서 예. 설명 좀 해주세요. 궁금한 부분은 무엇이든지 물어보십시오. 예. 그리고 제가 그리고 저는 뭐 제 핸드폰 번호부터 전부 다 공개를 다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쓴 이 사실관계에 의문이 있고 이게 비판을 하려면 따끔하게 비판하십시오. 그럼 예. 저는 다 수용을 하고 제 나름대로 제 반박을 또 하고 예. 그러면서 우리 사이가 이제 딱 하나입니다. 저는 자 국민들 이제 진실을 좀 알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떻든 참 그게 쉽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 정말 뭐 아마 일선 기자들보다 눈도 침침해질 연세가 되셨을 텐데 이렇게 애를 써주셔서